문화평론 28번은 과학자의 시적 상상력 영적 직관입니다. 이거는 한국 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30번으로 문학공간 6호로에 게재되었습니다. 버지니아대 고급문화연구소의 강사 도킨의 내가 직관을 잃었을 때, When I Lost My Intuition의 고백의 신뢰성은 전문가라는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전문가의 직관이 실제인지, 이게 진짜로 실제 그런 게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유튜브 동영상에 더 자세히 읽은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완벽하게 좋았고, 지금은 지금 그저 몇 주 동안 멀어진 이후인데 자신감과 안정감이 사라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문가의 직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설명이 부정확한 듯해도 직관은 진짜이며 그게 없다면 전문가라는 자세를 잃습니다. 한때 그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했던 게 탐구해야 할 질문이 됩니다. 직관과 근대 전문가의 판단 능력이 연관성 여부가 의문이 된 건 근대 이념이 전근대의 배척이어서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행위를 신비롭고 영적인 힘에 속하게 했던 원시 시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직관의 존재가 밀어젖혀져서 종교 영역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직관은 여기는 영적 직관을 말하는데 서구에서는 특히 전근대 중심의 핵심 체제였던 영적 직관에 속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물질, 육체 차원을 실험적 객체, 대상으로 삼는 정신, 생각, 이념의 중심의 근대 과학이 주관적 감정과 정서조차 최대한 배제하는 걸 목표로 하기에 이미 배제해온 영성 차원에 속하는 직관은 실용성에서뿐만 아니라 잡는 체계 내부에서 존재하는 사실 자체를 껄끄러워했어요.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판단하게 되신 거예요? 아, 직관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근데 과학의 희망과 달리 그 근대적 생각, 이념 차원이 실제 상상이 아닌 환상에 의존한다는 놀라운 현실이 뚜렷해지는 게 작품의 현실입니다. 육체 차원에 영향을 주는 물질 차원의 흔적이 근대적 정서 감정 차원에서 발현되며 더 나아가서 영성 차원과 연결된 팔근대 청동 차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을 대표하는 의사라는 직업에 충실하려는 도끼를 영적 직관에 주목하게 한단 말이죠. 왜 근데 그 직관에 주목하느냐 이거. 그거는 바로 지금 팔근대 인식 시대의 인식 체계 패러다임의 영향력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핵심 능력 중 하나가 영적 직관이란 근대 과학자의 식적 상상력임을 강조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허나 그 신비로운 가치가 빛나는 건 바로 전문가가 직관을 잃었을 때입니다. 심한 경우 사실이 없으면 나아갈 길이 불명할 때 직관이 계시처럼 옵니다. 과학자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하죠 지금은. 직관은 이성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동의하는 신앙의 조항입니다. 그런 계시에 관한 신앙은 직관을 인지 경험에 전혀 다른 지평에 위치시킵니다. 근대적인 그 이성중심적은 멀죠. 직관과 이성 사이에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근대는 이성인데, 그죠? 두뇌의 다른 쪽에서 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사이의 차이 같습니다.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 또는 비교가 그들 사이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이성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동의하는 신앙의 조항이라 정의하며 영적 계시처럼 오는 직관은 그러니까 이성과 관계없는 인지 경험에 전혀 다른 지평에 위치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성이 주로 담당한 근대 담론의 산문적인 영역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려는 영성 차원에 의존한 탈근대 담론의 핵심 능력,
시적 상상력의 정의입니다. 직관을 잃은 전문가가 때로는 이런 의지도 있습니다라는 도킨의 고백은 예외의 사례가 아니라 근대 담론의 난경 상황이 현재 보편적 현상이란 말이죠. 기후재앙, 교육제도 붕괴, 근대가족 해체, 근대공화정 제도의 한계 노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폐해 등 삶의 어느 한 분야에서도 근대 과학의 인식 체계 관습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죠? 전문가들의 무기력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 아무도 해결 못하네 이렇게 된 거죠. 아직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려면 윤리 도덕적 책임을 지는 행위자로서 확신을 갖고 행동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직관에 의존한 시적 상상력의 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법 논리에 기초한 근대 담론에 머물면 세상이 아직 분열을 겪지 않은 전근대 영성 차원에서 계시적으로 보는 직관의 힘을 인정하기 힘들단 말이죠. 이 점에서 전통적 근대주의자가 데리다의 해체론 등 8근대 담론을 수용하기 어려워해요. 8근대 인식 체계가 1900, 1890년, 1920년에 모더니즘 운동하고 1960년대 혁명기를 거쳐 20세기에 무의식적으로 아마 보편화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학교, 군대, 가족, 병원 등 근대 국가 시스템이 아직 예전의 패러다임을 준수하듯 하는 듯 작동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탈근대 담론은 근대 담론을 포괄하는 전략,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역사 의식이 요구되는 거예요. Historical consciousness. 내가 직관을 잃었을 때는 탈근대 포월 전략의 담론화 과정의 기록이에요. 근대 관습 체제 내부에서 만족해하던 자신에게 존재했다고 착각한 정확한 규칙이나 분명하고 간단해 보이던 올바른 과정이 이제는 없다고 마치 전문가 도킨이 당황해합니다. 이게 영적 직관의 사태로 인한 부재로 인한 사태임을 직감합니다. 이 글의 결말 부분 전문가의 직관이 돌아온 뒤에 경험에 관한 묘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규칙이나 분명히 간단하고 올바른 과정이 있었다. 응? 그런 상당한 착각이었던 거죠. 그런 거 없어요. 휴가 전에 나날이 행복한 청춘 이제는 사라졌기에 소중하고 죽게 기억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은 에덴 동산이나 그리스 문명 등 완벽했던 과거에 대한 근대 이념의 향수에서 나오는 거죠.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일반 정서와는 단연히 구별되는 근데 이 이념의 노스탈지아의 핵심 특징은 완벽한 힘입니다. 옛날엔 다 완벽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정말 노력해서 근대인이 보편적 절대 가난에서 어느 정도 탈출한 건 인류가 동물에서 빠져나왔던 과거가 절대로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고 돈 벌면 그제? 돈 벌면 난 옛날부터 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마찬가지죠. 조선이 세종대왕 시대의 안정적 시스템이 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건국을 미화하는 용비어천가를 창제한 그래서 한글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상상은 착각이었습니다라는 도킨의 자각은 중요합니다. 없었어 그런 시절. 팔근대 사고의 이런 자각에서 볼 때 노스탈지아를 불러일으키는 완벽한 과거라는 관념은 근대 이념의 실제 상상이기보다 비현실적인 환상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도킨이 떠올렸듯 의심에서 자유로웠던 의사로의 시간이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대 담론의 혼란상이 푸틴이나 트럼프 같은 정확한 규칙이나 분명하고 간단해 보이던 올바른 과정이 절대로 있다고 믿는 나르시스트 사이코패스를 국가 지도자로 선출하게 하는 대중 독재 같은 우중정치의 시대를 초래하기에
과학자의 시적 상상력인 영적 직관을 모색하고 탐구하려는 도킨의 탐구 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 과학은 정신현상의 명암 배분, 키아로스큐로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질서와 빛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생각이 영적 혼란으로 지연이가 시작되는 환상 영역을 위한 장소가 없습니다. 카라바조, 다빈치, 라파엘로, 엠브란트 등의 특징인 명암 배분, 명암법, 키오라스큐로는 예술에서 빛과 어둠의 강력한 대비의 사용을 말합니다. 명암 배분이란 개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건 적과학은 옳음과 틀림, 질서와 무질서, 빛과 어둠 등 이분법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 담론의 소위 합리적인 생각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탈근대 담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흑백 영화나 사진에도 명암이 있어야 하듯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생각의 얼개나 틀로 이분법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 논리를 현실사에 적용하라는 근대 담론이 무슨 일을 했어요? 식민 지배자와 피식민 지배라는 우열의 이분법으로 인종학살을 용인하는 식민 제국주의의 합법화에 기여했습니다. 이런 이분법에 의한 우열 구분이야말로 여성, 어린이, 동물, 자연, 동성애자 등 소수 타자 집단의 제도적 박해를 자연스러운 사회적 질서로 지금까지 유지해 오게 했습니다. 빛과 어둠, 질서와 무질서, 의분법 구분의 논리가 허구라면 사태의 원인이 되는 소수의 핵심 구성 요소로 결과를 설명하려는 근대 담론의 인과적 설명 패러다임은 현실을 해석 이해 설명할 수 없으며 난경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의 탈근대 담론의 선구자 도켄이 구조적 설명 패러다임의 구축에 나선 것이며 그 동력이 과학자의 시적 상상력, 영적 직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진료 경험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진료를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기보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춥고 어두운 외계의 우주, 저 이름 지을 수 없는 무라는 무한한 것 앞에서 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근대 담론의 난경을 경험하였기에 영적 직관을 비롯한 할근대 담론의 힘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킨이 춥고 어두운 외계의 우주, 저 이름 지을 수 없는 무와 직면했듯 지식과 신앙이 하나였던 전근대 시대 그것과 으스스하게 유사한 영적 탐구입니다. 이는 살아서 경험하는 육체의 죽음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과 방법이 지식을 주지만 전문가가 그곳에 가기를 원할 때조차 자기 정신의 우복한 곳으로 가는데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식들의 종합을 목표로 하는 직관에 의한 진리와 절대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게 예술가든 과학자든 근대 지식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라면 만나는 난경입니다. 단기간 내에 개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류의 불안과 달리 니체, 실존주의, 데리다 등이 폭로한 근대 형이상학 로고스 중심주의의 해체로 인한 존재 불안은 팔근대 담론으로의 혁명 과정에 의한 전환만이 그 답입니다. 기후 재앙으로 인한 인류 멸절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처가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 타당하니까 생태주의자나 페미니스트가 원하듯 그 이전, 팔근대 시스템 정착 이전이라도 근대 제도의 틀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요구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바꾸냐? 그냥 빨리 틀만 좀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직관을 잃었을 때에서 주목한 건 영적 직관의 상실이란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불안을 도킨이 경험했지만 개선되면 잊고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 사건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키는 과학자답게
직관을 더 나은 결정이나 행동을 위한 무의식 정보의 학습된 긍정적 사용이라고 묘사하는 피어슨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영적 직관의 과학을 모색합니다. 난 이래서 과학자들을 좋아해요. 그냥 알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 확신이 없을 때, 내면의 공동이 텅 빈 것이 열려있는 상태가 됐을 때, 의지의 동기가 되도록 이성을 통해 확신이 생기게 할 수 없을 때, 그렇지만 뭔가 특별한 걸 주겠다는 의도가 격렬할 때, 검열하고 합리화한 관련이 든다는 생각을 창조하지만 직관과 확신이 없으니까, 응? 비과학적인 목소리들이 달려들어 채우는 상태가 됩니다. 과학자들이 창조한 이런 실수의 깊은 구조를 폭로하는데, 근대 과학만으로 여전히 실패하는 건 직관에 대한 신앙의 도약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대 과학의 한계를 뚜렷하게 부각하면서 생각 이념 차원을 중심으로 하는 오순시대 근대 담론이 무기력해질 때 직관이란 신앙의 도약처럼 음? 영성 차원과 연결된 탈근대 담론이 근대 담론을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음을 국민이 확인합니다. 이는 세계 제2차 대전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공격 개시 전날 아이젠하워처럼 근대 과학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군사학과 정치학이라는 인문학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저 연구입니다. 도킨이 내가 직관을 이뤘을 때가 과학자의 시적 상상력인 영적 직관의 완결 이론의 완결판이라기보다 실한 출발점이라 여겨집니다. 도끼는 영적 직관 이론을 과학적으로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미국 학자답게 현실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제공합니다. 소람, 차분한 쿨하다고 그러죠. 쿨함은 직관이 없는 사람과 직관이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자질이에요. 얼굴 표정을 관찰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전문가의 표정 없이, 변화 없이 이렇게 읽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이제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마도 난 딴 걸 생각하겠죠. 직관이 없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잘못했나요? 왜 그렇게 했죠? 다른 식으로 했어야 했죠.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담론이 영적 차원과 연결돼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